자,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 329쪽 오시고요. 책은 이제 329쪽으로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17쪽에 3-3,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3 정비사업 절차에서요. 그러니까 굵은 글자 세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에서 즉 구역 지정 신청하면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다음에 둘째 줄에 사업 시행 계획서가 이제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세 번째 환권이죠. 계획 세 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다음에 낡은 건축물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자 A, B, C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정비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반듯반듯하게 땅 선 긋고, 그다음에 아파트면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고, 문서 서는 붙이고 말고 관계없고요. 선에서 인가를 받죠. 그다음에 설계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A, B, C가 있죠. 그 중에 A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환권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죠. 계획선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3개 계획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어느 동네, 그러니까 시설엉망, 그러니까 건물엉망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시설엉망, 건물엉망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시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디에 하겠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정비,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10년 안에는 사업을 할 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곳을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비계획 세워서 출발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엉망, 건물엉망인데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잖아요. 시설은 양호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그래서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건물이 쌩쌩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거 하나도 밟을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써. 그러면 되고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안전진단을 했더니 건물이 이제 낡아서 놔두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비사업을 하자. 정비계획 출발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사업 대상이 아니죠. 여기다 사업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졌다고요. 재개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근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하고 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A, B, C한테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찍어줄 수는 없죠.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내역을 정리한 게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되는데, 분양 신청 사거리 땅이 좋아요? 귀퉁이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죠. 누구부터 찍어가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100명,
그러니까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 100명 순서대로 서서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죠. 관리처분계획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확정하고 나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이제 전부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 사업을 할 때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죠. 공사 끝. 사업이 다 끝났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대로 A, B, C에게 각각 정해진 토지 건축물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죠. 이걸로 이제 사업이 전체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계속요. 그러니까 18쪽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18쪽 보시면, 그러니까 3-4번,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가 3칸인데요. 첫째 줄 9번 정비 예정구역, 10-1번 단계별 추진계획, 그러니까 10-2번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요. 그러니까 인천시 자료인데, 인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150군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사업을 하게 될 150곳을,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의 첫째 줄 9번 뭐라고 부르고요? 정비 예정구역. 근데 그 150군데 2016년 한 방에 다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 서로들 우리도 먼저 간다. 그럼 뭐 시가지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40개, 2차 60개, 3차 50개 나눠서 가자. 그것을 10-1 첫째 줄 뭐라고 부르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그러면 1차 40개 그것들도 다 2016년에 들어간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각각마다 40개 각각마다 날짜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예를 들면 10개는 2016년, 그러니까 15개는 2017년, 15개는 2018년 골고루 나눠서 가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칸 001 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H 주광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칸 첫째 줄 10-2 뭐라고 부르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칸을 저쪽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150줄이 쪼르륵 써져 있는 거죠. A4용지 한 장 25줄. 그러면 한 장이면 앞뒤로 50줄. 그러면 세 장이면 150줄이 다 써져 있다고요. A4용지 석장. 호치케수 보고서 찰랑찰랑 하는 게 뭐고요? 정비 기본계획. 거기에 써져 있어서 10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곳들이 뭐고요? 정비 예정구역이죠. 그 아래 절차에서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비 기본계획 확정과 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오른쪽 지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가 확정을 하고, 대도시가 아닌 조그만 시의 경우에는 50만 미만이겠죠. 거기는 도지사가 세워라. 그러면 세워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 중에서 안 세우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도 세우지 않는 거죠. 뭐 당연히 중요한 계획 6글자 주민의견 정취 2글자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됩니다. 확정됐으면 국가도 알고 있어야죠. 전체 시간표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합과 관리처분계획 그걸 초점으로 가시자고요. 그다음에 3-5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자, 보시죠. 한 예로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A는 서울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B는 하남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애기들 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네들 내 얘기 지금 몇 학년이지? 초등학교 4학년. 야, 근데 하남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돼? 그거 모르지. 한번 찾아봐봐. 알았어. 그러니까 교육청 전화하거나 아무튼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습니다. 아, 하남에 초등학교가 15개가 있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A가 그러면 하남에 초등학교 15군데는 한 자리에 15개가 있어? 질문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5개는 각각 15곳 각각마다 한 군데씩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재건축한대.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 그러니까 하남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대. 딱 찾아봤더니 하남에 지금 정비 사업을 20곳에 하고 있어. 그러면은 A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비 사업 20곳을 20개를 한 자리에서 20개를 하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되죠. 20곳 각각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20개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에 뭐가 있는 거고요. 정비구역이 있는 거죠. 정비구역이 20곳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고요. 정비계획이 하나하나마다 해서 20개가 따로 있는 거죠.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뭐가 정해지는 거고요.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거고 정비구역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정비계획이 몇 개가 있는 거고요. 2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마다 하나의 정비계획.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있습니다만 뭐 칠판으로 해서 보시면 정비기본계획은 10년짜리 시간표 A4 용지 석장 거기에 써진 게 예정구역이고 만약에 2019년 현재 20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20곳 그러니까 각각의 정비구역이 있고 그 각각마다 하나씩 20개의 정비계획이 있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또 몇몇 분들 이제 그 글자에 빠져갖고 정비 기본계획은 뭐고요? 정비계획은 뭐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관청과 절차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그러니까 수립해서 그러니까 결정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아니면 또는 윗사람이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그러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것을 정비구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 또는 윗사람이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랫사람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회사에서 기한, 결제, 그러니까 입안, 결정, 수립, 결정, 수립이 뭐 하려고요? 결정 신청 올리는 거죠. 위에서 결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지금 프린트물 18쪽이고요. 18쪽 아래고요. 그럼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세종과 제주 빼고요. 우리 생활 권역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버글버글 콘크리트 꽉 차 있는 곳 깡깡한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니까 땅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개발, 새로 개발, 그러니까 이미 개발, 다시 개발인 거니까 누가 결정을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거를 다 어떻게 외우는 것을 좀 그러니까 흐름을 잡으시면 그러니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그러니까 지정 신청해서 올리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네, 정비구역을 초점으로 보자고요. 네,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면 다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리면 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특광시군인데 그러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누가 계획을 세워서 지정 신청이라고 해도 계획을 여기를 뭐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시군의 경우에는 계획을 세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시도지사가 세워서 저 시장님 도장 좀 찍어주셔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잖아요. 아랫사람이 세워서 올리는 거라고요. 근데 시군은 더 이상 아래가 없죠. 읍면동 우리가 선거로 뽑은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시군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서 지정 신청 올려야 돼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구청장이 해서 올리는 거죠.
구청장이 올리면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 지정하니까 시군은 더 내려갈 사람 없고, 그다음에 특광은 그 아래 사람 누가 세워서 올린다고요?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러면 정비계획을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강동구청장이 계획 세워서 올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데 강동구청장 뭔 일이 있는지 딴 일 갖고 탱탱 놀고 있다고요. 또 아니면 다른 일을 바빠서 안 하고 있다고요. 또 아니면 구청장은 생각이 달라서 거기는 정비사업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볼 때는 필요해요. 그러면 구청장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세울 수도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세울 수도 있죠. 지가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의 표로 엎쳐놓은 거에서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가시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이죠.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시군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시군이 수립해서 지가 수립해서 지가 결정하는 거고 더 이상 내려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계획은 누가 세워서 올리고요?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거라고요. 근데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면 답답해서 누가 직접 세울 수도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요. 제일 아래 절차요. 주민 설명회도 하고, 공람, 주민의견 청취 거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비사업,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립 입안에, 지정 신청에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하려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비법이라는 게 이런 법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네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부터 하고요. 주민 설명회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공람 거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있고 이상을 이제 책으로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의 329쪽이요. 329쪽에 기본 방침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고 330쪽에 네모 2장, 네모 1번, 정비 기본 계획은 아까 표로 대신하도록 하고, 한 장, 두 장 넘어가세요. 334쪽이요. 네모 2번, 정비 계획, 네모 2번 정비 계획, 정비구역 지정 있습니다. 굵은 1번, 정비구역의 지정 등, 양괄 1번, 정비구역 지정,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 괄호,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이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양구 중립 일치반환 등 대통령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 표시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 표시요.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네 글자 누구였어요? 특광시군이죠. 지금 그게 이걸 얘기한다고요. 특광,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니까 특광, 지가 직접 위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시군은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시군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세워서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치구의 구청장 표시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표시요. 광역시의 군수 괄호에 있는 구청장 등 표시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 표시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지휘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그래서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출범 보시죠. 구청장 등은 광역시 군수는 초점하니까 빼고요. 구청장 등은 그 윗사람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수립해서 지휘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생략하고요. 한 장 넘어와서 336쪽에 굵은 2번, 파란 2번 정비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박스에 2번 정비구역 2번 2, 3, 5 동그라미요. 숫자 중에 2, 3, 5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정비구역 몇이요? 정비구역 및 면적. 3번 도시군계획시설 몇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의 설치에 대한 계획. 5번 건축물 몇이요? 건축물 주 용도. 용도 자리가 좁지만 숫자 29 쓰시고 건축물 바닥 29가지가 있죠. 어떤 건축물을 넣는다. 건폐율 몇이요? 건폐율. 용적률 몇이요?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몇이요? 높이. 그런 것들이 정비계획의 핵심이죠. 7번 보시죠. 정비계획으로 위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당연히 들어가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수립 결정 이거는 이제 다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였죠. 다음 와서요. 기타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이요.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죠.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9파란 3번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양과를 반 입안 제한 있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장 와서요.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 동그라미 기억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표시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 앞에다가 앵구 지었네요. 누구예요? 시, 군, 구 쓰시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올리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청장은 올리는 거고 시장, 군수는 지가 결정하는 거지만 아무튼 일반 흐름으로 보면 세워서 올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기업관 정비계획 입안권자 시군구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표시요. 주민설명회 및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 표시요. 공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 디귿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리을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위에 따른 주민공람 표시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 표시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2번. 정비구역의 양괄호 2번이요. 다음 쪽 양괄호 2번이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네 글자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은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있습니다. 우선 핵심들을 짚자고요. 핵심들을 정해놓고 하자고요.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니까 좀 격가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셔야 되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예, 가시자고요. 다음에 예, 2343 내무 3번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은 초점 아니고 한 장 넘어와서 346 이후 절차 등이 있습니다. 346에 04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있는데 아무튼 보시죠. 346에 네모 4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파란 1번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 표시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표시요. 해제하여야 한다. 뜻은 뭐냐면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추면 그냥 하지 마 하는 거죠. 하지 마.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냥 요 노란 동그라미 지금 여기까지는 삽된 적 있어요? 없어요? 삽된 적 없죠. 그냥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뭐 근데 뭐 무슨 시간을 못 맞췄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거 다 철거하고 30층 아파트 12층까지 짓고 있다가 하지 마. 그대로 멈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설교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못 맞추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뭐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요 앞에 있는 그냥 이런 동네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다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이 문서를 없애버린다고요. 이거에 관한 이 문서를 없애버리면 그냥 옛날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능력 갖춘 사람이 알 겁니다. 우선 표시하고 설명드리면 다음 쪽 가세요. 3, 4, 7.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박스 1번. 정비 예정구역이 돼서 기본계획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표시요. 3년 되는 날까지 관청이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꼭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 시작 날부터 2년 표시요.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 시작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괄호 법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표시요. 않는 경우로 안정한다.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표시요.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4번 조합이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표시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번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구 시작 날부터 5년 표시요.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표시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정비 예정구역에서 시간표를 정했죠. 시간표를 정해서 예를 들면 2020년에 출발시켜라라고 해놨는데 몇 년 지나도록 안 하고 있으면요. 3년 지나도록 안 하고 있으면 하지 마. 그러면 여기는 아직 문서를 세운 게 없죠. 여기 그냥 그거고요. 이거 뭐 별 의미가 없고 2020년에 출발시켜라. 근데 몇 년 지나도록 출발 안 하고 있으면 3년 지나도록 출발 안 하고 있으면 이 문서가 안 나오고 있으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다음에요.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로 가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고 조합에서 여기 설계도로 가고 하는 거죠. 설계도 인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건데 구역부터 추진위원회까지 몇 년요?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구역부터 추진위원회 몇 년요? 2년.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몇 년요? 2년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보시자고요. 근데 추진회가 있으면 그런데 추진회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까지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인데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구역부터 조합까지 몇 년요? 3년. 이걸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숫자가 줄어든다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7번 보시죠. 두 번째 계획이 뭐예요? 설계도.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여기까지는 요거 하나 빼면 그냥 그런 겁다예요. 7번 보시죠. 구역부터 추진위원회 몇 년요? 2년.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몇 년요? 2년.
추진에 없으면 구역부터 조합 몇 년요? 3년. 조합에서 설계도 몇 년요? 3년이죠. 그러니까 작은 1번요. 출발시켜라로 했는데 몇 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3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칠판 이쪽 보시죠. 여기에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근데 재개발사업 조합이 아니라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땅 부자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두가 다들 큰 땅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찌그만 거 별로 없습니다. 다들 큰 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18명 뭐 조합 만들 한 대여섯 명 조합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하세. 뭔 조합 그냥 우리들끼리 하세.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땅 부잣집 할머니 있다고요. 할머니 팥죽 맛있게 끓이십니다. 손주놈들도 맛있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맛있다고 그러고 심심하니까 나와서 가마솥 끓여놓고 팥죽장 사고 계셨습니다. 팥죽 할머니요. 그다음에 그 옆집에 깨죽 할머니, 잣죽 할머니 등이 있다고요. 재개발 사업을 뭐가 아니고 조합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소유자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지금 조합이 아니죠.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도 아니고 팥죽 할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정비구역이 정해졌고 조합이 아니니까 팥죽 할머니들 팥죽 끓이시다가 처음 시청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이 아니라 소유자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요. 지금 요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이 추진이나 조합이 없다고요. 그러면 소유자 팥죽 할머니들이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가 시청 처음 오셔야 되는 때가 언제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와야 된다고요. 됐죠? 지금 시간표가요. 흐름이요. 그래서 설계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팥죽 할머니들이 몇 년요? 5년가 되도록 설계도 신청 안 들어오면 하지 마 하는 거죠. 팥죽 할머니 몇 글자요? 5글자요. 깨죽 할머니, 잣죽 할머니 그러니까 5글자 5년이죠. 호박죽 곤란하고요. 전복죽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설계도까지 도착을 못하면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면 진행이 안 되면은 하지 마 없애버린다고요. 정비사업 하지 마 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다음 장 하세요. 책 347. 다음에요.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350에 행위제한 있는데 큰 초점 아니니까 빼고 한 장 넘어와서요. 353에 3장 정비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아까 보셨고 다음에 359에 4번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프린트물 19쪽 오시고요. 프린트물 19쪽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의 법적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자가 시행자. 콘크리트 비비는 건설회사는 시행사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행사라고 부르는데 뭐예요? 법적 표현은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콘크리트를 비빈다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를 언제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주체만 서기만 하면 바로 건설회사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칠판 보시죠. 칠판에서요. 조합 서기만 하면, 소유자 정해지기만 하면, 그다음에 예외적 시행자가 있었죠. 시장구수 주공지정개발자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건설회사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19쪽에 제일 아래 3-8번 조합 등 시행자가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 선정 건설회사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그중에 언제가 초점이죠. 시공자를 언제 정할 수 있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이 서기만 하면 중요한 문제니까 총회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아랫줄 100인 이하 조합, 찌그만 조합은 조합이 언제 섰어요? 조합 설립인가로 서게 된 거죠.
그러면 총회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조합이니까 자체 약속,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재개발 사업 20인 미만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시장 도장 받은 게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도장을 받은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로 시장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죠. 공적사유 8가지에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우수가 들어간다. 공적사유 3가지에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 지정 고시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쟁입자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아랫줄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A 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그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와서요. 책 보시죠. 책의 359조. 그러니까 굵은 4번 계약방법, 그러니까 양과로 1번 뭐 계약방법이 있고 먼저 계약은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계약이에요.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표시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표시요. 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 표시요.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에 붙여라 라고 하는 거죠. 뒷내용 생략하고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 표시요.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경쟁입찰, 표시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첫째 주 끝에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괄호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안정한다. 셋째 줄에 선정해야 된다. 사선급고요. 다만 대통령 노조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그러니까 괄호 조합원이 100명 이하, 표시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표시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표시요. 규약에 따라 그러니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선급고요. 사업시행자는 법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표시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법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표시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 동그라미 4번 그냥 4번은 이제 외울 건 아닌데 4번요.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建设사업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임대표회의 또는 토지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을 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임대표회의 또는 토지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 표시요.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선급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표시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표시요.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그라미 3, 4, 5를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 4, 5가 한 세트입니다. 동그라미 3, 4, 5.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공적사유 8가지, 공적사유 3가지에 해당해서 시장구수 등, 둘째 줄에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때는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동그라미 4번 동네 소유자들이 추천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그래서 동네 소유자들이 추천한 사람을 둘째 줄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은 별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아무튼 동그라미 6번은 좀 이따 보시고 저 동그라미 1, 2, 3 있었습니다. 다시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19쪽이요. 그러니까 19쪽에 그러니까 3-8 지금 그 동그라미 1, 2, 3, 4, 5를 정리한 표입니다. 3-8 첫째 시공자 선정 첫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건설회사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아랫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언제요? 언제 조합이 시행자로 정해졌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 그래서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그 아랫줄 찌그만 조합, 백인 이하 조합은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합 설립인가 후.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찌그만 조합 규모가 작으니까 자체 약속 뭐로요?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시청 도장 받은 게 언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공적사유 8가지, 공적사유 3가지,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소유자 조합 지키고 우리가 들어선다. 우리가 시행한다. 예외지역 시행자 지정고시 후 비리를 막기 위해서 뭐로요? 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때는 아랫줄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다시 책 와서요. 그러니까 360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표시죠.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표시죠. 철거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두째 줄 괄호에 있듯이 성면을 포함한다. 특히 옛날 집 성면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성면가루는 폴폴폴 날려다니다가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면 그대로 암세포죠. 그냥 100% 암입니다. 100% 악성 종양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면 그 철거를 잘 해라. 그래서 공사, 철거 따로따로 했더니 엉망이었다고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굵은 후보는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주변 절차들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추진인의 조합, 그다음에 관리처분계를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